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분토론의 황헌입니다. 20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실시됩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전 세계 59개 나라에서 크고 작은 선거를 통해 권력 교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백분토론에서는 크고 작은 정치적 일정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올 한 해 우리 시대의 의미를 규정해보고 또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을 모색해보는 신년 특집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계속합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패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준 전 청와대 사회특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왼편으로 이제는 민주통합당이죠. 당명이 전병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 서로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방청석에는 21기 방청객 여러분과 또 방청객 여러분이 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새해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올 한 해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총선과 연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일정 말고도 우리 사회는 뛰어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 소통의 문화, 여기에는 새로운 매체들이 대거 등장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새로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선 네 분이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생각이 어떤지를 들어보는 순서로 첫 번째 토론의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혜훈 의원, 오늘 이 시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앞으로 향후 미래의 진로를 두고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SNS 혁명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당 정치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지 못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이것도 올해 어떻게 보면 결정이 지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떻게 북한을 보면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올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인 러시아가 3월에 대선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이 9월에 총림기가 끝나니까 거기도 정권이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10월에 중국이 새로운 주석이 등장하니까 그렇죠. 정권이 바뀌는 거고, 미국이 11월에 또 대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운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향후 한 10년, 20년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운명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로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고요. 전병헌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사회자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한 해를 보면은 그 SNS의 이 광범위한 보고파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자스민 혁명이 네. 이제 일어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월가의 점령 시기까지 이제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궐선거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선거의 그 문화와 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정당 정치 위기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대의 반영의 방식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제까지 대의 정치라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4년마다 또 대통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5년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대의가 반영돼 왔는데 사실상 지금은 실시간 대의제로 완전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혁명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정치 문화나 정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트위터 이전과 트위터 이후로 크게 구분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다 광의적으로 말한다면 SNS의 보급화 시대와 SNS 등장 이전의 시대로 이렇게 아마 정치 문화가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전 의원께서는 트위터 이전과 트위터 이후로 구분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변화가 바로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유시민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책 제목이 있던데요. 공감의 시대. 그러니까 어떤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처럼 폭력이라든가 또는 거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짧은 순간에 함께 만들어내는 아주 폭넓은 공감, 이 공감에 바탕을 둔 공동행동 이런 것들이 빠르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종의 공감혁명의 시대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게 아닌가. 네. 박원순 시장 당선이나 안철수 현상, 낙검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기술적 조건 위에서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감의 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넓게 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다른 분들은 다 정장 차림인데 캐주얼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뭐 조금 밤도 깊은데 좀 편하게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편하게 누워서 보시라고. 예. 감성의 정치, 감성의 토론이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형준 전 특보께서는 오늘의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임진년이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저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지금 이 시점만큼 정확히 들어맞는 시점이 없다. 이것은 뭐 유시민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신질서가 여러 측면에서 지금 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질서 태동을 앞두고 급진적 변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그 시점이다. 그 길목에 딱 2012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80년대 이후 한 30년을 이끌어왔던 뭐 일부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매개로 해서 또 전 세계적인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매개로 해서 저희는 그걸 이제 공생발전으로 개념화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는 그러나 이게 한숨에 되지는 않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세계 정치 질서도 지금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스민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민주화 바람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정치의 위기가 더 심각합니다. 모든 나라가 정치 위기를 겪고 있고 이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정치의 문제를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답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미로를 헤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와중에 58개국에서 지금 총선이나 대선이 있거든요, 금년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 질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우리 한민족과 관련해서는 저는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김일성 사후에도 한 3년간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이 권력 투쟁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금년 한 해가 북한 정세가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변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 전체의 급진적 변화의 흐름을 또 하나 이렇게 예시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급진적 변화의 흐름 속에 2012년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네 분이 말씀하신 것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실 텐데요. 그러면 이러한 신질서 태동이든 또는 공감혁명의 시대로 표현되는 또는 트위터 전후로 표현되는 것든 간에 직접적인 또 촉발제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1.6 지난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표심을 저희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20, 30, 40대가 거의 분노했다.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존의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해서 이러한 불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문제를 먼저 미시적으로 좀 짚어보고 또 다음 토론을 좀 했으면 싶은데 전 의원께 먼저 발언권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해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지적을 받았으니까 얘기를 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트위터나 SNS의 응대율이 굉장히 8배 이상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물가 좀 잡고 전월세도 좀 잡고 그리고 또 대학 등록금 좀 낮춰달라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명박 정부는 한결같이 변화 없이 일관되게 먹통의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갑갑하니까 특히 20, 30대 그 유권자들이 너무나 갑갑하다 보니까 트위터라는 또 SNS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기의 깝깝함을 호소하게 되고 그런 깝깝함이 아까 우리 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우 빠른 공감력을 가지고 우리 그 사회 내지는 계층이 전반적으로 번진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일정하게 이 SNS가 선거에 있어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 결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트위터나 SNS에 대해서 이제 이와 같이 그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상당히 정당 정치의 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트위터 어떤 유저가 저한테 보낸 그 멘션이 정당 정치 위기가 아니라 변화의 큰 계기고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빠른 소통 그리고 빠른 공감 확산력을 이것을 기존의 정치권의 그 문화나 시스템 가지고서는 이것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당 정치 위기가 오고 정당과 그 소위 빨리 그 공감을 얻고 퍼지는 트위터 내지는 SNS의 그 여론이 정당에 흡수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실시간대로 이러한 그 국민들의 의사와 소통의 결과를 실시간대로 흡입할 수 있는 전면적인 쇄신과 전면적인 변화에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우리의 정치가 한 단계가 아니라 10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모멘텀이 바로 SNS의 그 소통 위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원 의원 바로 예, 우리 전병훈 의원님께서는 그 11.6 재보궐 선거 때 나타났던 그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이제 폭발적인 분노 이런 것이 한나라당만의 잘못이다, 이명박 정부만의 잘못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 말씀이 맞다면 제1야당이 후보를 못 낸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1야당이 후보를 못 냈다는 것은 한나라당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당도 패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뭐 한나라당이 잘못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심을 잃고 반영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것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그룹, 일종의 중간자,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누군가가 대변하는 그런 대리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정당이고 또 매스미디어고 또 대규모 시민단체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대리인들이 주인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주인의 뜻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이 이익만을 내세우면서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어떻게 보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의견이 대변되지 못하는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와 분노가 팽배했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도 그동안은 이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또 정치를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인터넷의 발달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풀리니까 오히려 이제 이 기존 정당들 대리인들에 대한 그 분노를 응징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여야가 공히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네, 유시민 대표. 우리 이혜훈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